서울역 앞 지하철 출구에서 올라온 지우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24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신입사원의 첫 출근길이었다. 손에 든 채용 공고 복사본은 이미 구겨졌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마음이 쿵쾅거렸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로비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우는 작은 거울을 꺼내 마지막으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한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입구로 향했다. 보안 데스크에서 신입사원 교육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다른 신입사원들은 모두 새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지우의 정장은 동네 할인 매장에서 산 것이라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4층 영업팀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넓은 사무실,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상장과 포상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지우를 앞으로 불렀을 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신입사원 지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을 때 지우는 작은 액자를 꺼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우는 사진을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머니, 저 첫 출근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사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부장실에서 나온 도철이 지우의 자리 쪽으로 걸어왔다. 48살 회색빛 머리에 위험 있는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애도 뽑나? 도철은 지우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주변 동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도철은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점심시간 지우는 사수로 배정받은 민기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29살의 민기는 예상보다 친절했다. 처음이라 어렵죠? 저도 신입 때 많이 긴장했어요. 민기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민기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습니다. 민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환한 미소를 지었죠. 요즘 드물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후 내내 지우는 각종 서류와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복잡한 용어들과 업무 절차가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꾹 참고 집중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다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 무사히 마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약간의 불안함과 설렘이 섞여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우는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동료들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았죠. 하지만 도철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다. 지우야, 이 파일 좀 정리해놔. 도철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더미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파일을 받아들였죠.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는 길에 도철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신입들 보면 참. 예전에는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여기 들어왔는데. 지우는 뒤에서 걷고 있었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도철은 술이 조금 들어가자 지우를 향해 너는 어떤 특기로 들어온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면접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도철은 아 그래? 성실함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비웃었죠. 다른 팀원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기가 화제를 돌리려 하자 도철은 민기야 너도 조심해. 신입 교육시킬 때 너무 친하게 하지 마. 선배는 선배답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지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어머니는 힘들지 않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라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괜찮아요. 새로운 환경이라 적응하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다음날 지우는 더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오기 전에 모든 프린터를 점검하고 회의실도 미리 준비해 놓았죠. 하지만 도철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지우야, 이런 건 신입이 하는 일이야. 도철은 복사기 수리를 지우에게 맡겼습니다. 기술자를 부르면 되는 일이었지만 지우는 묵묵히 해결하려 노력했죠. 1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겨우 고쳤을 때 도철은 다음엔 더 빨리 해라고만 했다. 오후 회의에서 지우가 자료를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었지만 도철은 중간중간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라고 지적했죠. 다른 동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발표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퇴근 후 지우는 다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지우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죠. 민기가 다가와서 고생 많으셨어요. 부장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자신을 다독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철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말들이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기고 있었죠. 한 달째 되던 날 지우의 시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철은 지우의 출신 배경을 알게 되면서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에서 지우의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지우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도철이 큰 소리로 말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도철은 그래서 딸을 이런 데까지 보냈구나. 정말 대단한 모성애네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계속됐다. 우리 지우는 집밥 먹을 일 없겠네. 집에서도 식당 냄새 날 텐데. 다른 동료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도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다.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을 때 도철은 자랑스럽긴 뭘 자랑스러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절대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주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다. 완벽한 분석 결과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포함된 발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도철은 지우의 파트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지우 부부는 시간상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도철의 말에 지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도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철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로젝트 결과 발표에서 팀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기여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축하 술자리에서 동료들이 지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라고 말하자 도철은 신입은 참여한 것만으로도 배움이 있는 거지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어머니는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어머니가 있잖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싫어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틀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보고서에서 작은 실수를 찾은 도철은 전체 직원들 앞에서 지우를 불러냈다.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어떻게 해? 이러니까 학력이 중요한 거야 라며 큰 소리로 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비슷한 실수에는 그렇게까지 호되게 혼내지 않았는데 말이죠. 퇴근길에 민기가 다가왔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우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민기의 위로에 지우는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괜찮아요. 전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못 견딜 게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불안했습니다. 도철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달이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지우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무실은 고요했고 지우만의 책상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발표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철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직도 있었나? 도철은 지우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도철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위험해 보였죠. 도철은 휘청거리며 지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야? 사무실에 이런 개인적인 물건을 왜 가져다 놔? 도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개인 소장품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으려고 작게. 지우가 말하려던 순간 도철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사진을 왜 들고 다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부장님, 그 사진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철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진을 회사에 가져다가 놓고 있었구나. 참 가상하네. 그만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도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일에 집중이나 되겠어? 정말 한심하다. 그러면서 도철은 사진을 흔들어댔죠. 그 순간 도철이 사진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안 돼요. 지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좀 정신 차렸나? 회사에는 회사에 맞는 것만 가져와. 도철은 찢어진 사진을 책상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모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죠. 이건 제 인생이에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 사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도철은 오히려 더 크게 웃었다. 소중하다고? 너 같은 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기적이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징징거리기나 하고. 그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도철은 계속했다. 현실을 받아들여. 너 같은 배경으로는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없어. 진작 그만둘 생각을 했어야지. 지우는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항상 미소 짓던 모습, 지우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시려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찢겨나갔다. 다음 주 월요일 지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어머니 사진을 들고 밤새 울었던 그는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힘이 없었죠. 민기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 지우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버텼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펜을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다. 수요일 아침 지우는 사직서를 가방에 넣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보였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결과였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와 도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민기가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점심시간 지우는 복지 담당자인 서연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32살의 서연은 같은 여성으로서 지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과장님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은 지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물론이죠. 상담실로 가요. 둘은 조용한 상담실로 이동했다. 사실은 지우는 사직서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사직서는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아요. 지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의 지속적인 괴롭힘, 학벌과 출신 배경을 이유로 한 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진을 찢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정말 그런 일이? 서연 자신도 여성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 씨,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가 찢어진 어머니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놓긴 했지만 찢어진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어머니, 저 그만둬야 할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밤늦게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 한 신입사원의 이야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몇 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적어나갔습니다. 학벌 차별, 부당한 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진이 찢어진 일까지. 이 사진을 찢은 사람은 제 인생을 찢은 겁니다. 지우는 찢어진 사진을 게시물에 첨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 사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나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게시 버튼을 눌렀죠. 어머니, 저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우는 컴퓨터를 껐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이 훨씬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회사는 술렁거렸습니다. 지우의 게시글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동료들은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다. 민기는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지우 씨, 게시판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다들 지우 씨 편이에요. 민기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죠. 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을 장. 목요일 아침 회사는 술렁거렸습니다. 지우의 게시글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동료들은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다. 민기는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지우 씨, 게시판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다들 지우 씨 편이에요. 민기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죠. 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눈치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한 동료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다른 부서 직원들도 하나둘 지우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게시글을 본 도철은 즉시 서영 과장을 불러들였죠. 이게 도대체 뭐야? 신입 하나가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잖아. 도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이미 인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에요. 도철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그 애가 적응 못해서 지어낸 얘기일 뿐이야 라고 소리쳤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전체 공지가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목격자나 유사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익명으로 신고해주세요. 게시판에는 익명신고 링크가 올라왔죠. 그날 저녁까지 10건이 넘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철 부장이 지우 씨에게 너 같은 게 여기 있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우 씨를 무시했어요. 증언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신입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철 부장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과거 도철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인사팀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개별 면담했죠. 도철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 많았다. 화요일 임원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표이사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임원회의에서는 지우 사건을 계기로 전체적인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수요일 오후 인사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도철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죠.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전 그냥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목요일 지우에게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이메일, 심지어 개인 휴대폰까지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죠. 지우 씨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찢어진 어머니 사진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진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강해졌죠. 어머니,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금요일 아침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도철은 중징계 처분을 받고 즉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났죠.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격 모독 행위로 인한 좌천 발령이라는 공식 사유였다. 도철이 짐을 싸며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안도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지우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도철이 지우의 자리를 지나갈 때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죠. 지우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민기와 다른 동료들이 지우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우 씨.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민기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서영 과장이 지우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지우 씨,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우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죠.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일이었죠. 어머니, 전 해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말에 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지우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인화한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죠. 이번에는 더 예쁜 액자에 넣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와 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은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첫 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우리 팀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모든 팀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지우의 책상 주변에는 동료들이 보낸 격려 카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나은 곳이 됐어요.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작은 메시지들이었지만 지우에게는 큰 힘이 됐죠.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찢어진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감사한 흔적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회사는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이 체계화됐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죠. 지우의 이야기는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요. 몇 주 후 지우는 회사 내 우수 신입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에서 지우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입사원, 특히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지우가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죠. 지우는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첫 교육 당일 10명의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이자 멘토 역할을 하게 됐어요. 지우의 인사에 신입사원들은 긴장한 표로 대답했죠. 그 중에는 지우처럼 고졸 출신도 있었고 지방 출신도 있었다. 지우는 교육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이나 출신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입니다. 그 말에 몇몇 신입사원들의 눈이 반짝였죠. 특히 고졸 출신 신입사원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시간 한 신입사원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고졸 출신인데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후배에게 지우는 따뜻하게 말했죠.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지우는 자신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어려움, 학벌 차별을 당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신입사원들은 지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신입사원이 물어보자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다만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돼요. 교육이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찢어진 자국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중한 추억이 됐다. 어머니,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회사의 조직 문화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정기적인 소통의 날이 생겼고 부서 간 교류도 활발해졌죠. 무엇보다 학벌이나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지우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영 과장이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 오늘 교육 정말 잘했어요. 신입사원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서연의 칭찬에 지우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죠.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날 퇴근길 지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신입사원들을 가르쳤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는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기뻐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후배들에게 말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마음을 저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다. 마지막 장면, 지우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도 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작은 액자 안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와 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 전설이 됐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지우 선배처럼 되고 싶다며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 보이면서 말입니다.